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잠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영상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제가 할 강의 내용을 다 까먹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 모든 순간을 아버지 함께 주시옵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건강하게 살아남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넘기시면 바이러스 시대의 나의 건강 지키기라는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를 1, 그 다음에 2, 3, 4, 5, 6, 7, 8 하고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강의하기에 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인류 역사를 AC와 BC로 구분해야 된다. 즉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바이러스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사스가 유행했고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유행했고 이제 작년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 모든 바이러스들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름만 달라서 그렇지 같은 종류인데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갈수록 너무 치명적이 돼 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을 우리가 내년도에 주사 맞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1, 2년 지나면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건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이제 제 손녀 손녀 남편, 그러니까 손자 사위죠. 사위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데 의료진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어느 날 검사를 하니까 몸에 항체가 생겨 있더래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며칠 음식 맛을 모르겠더니 그때 코로나가 왔나 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누나는 또 직장에서 동료가 걸려와 가지고 몽땅 이제 직장 동료들이 다 걸렸는데 이 누나는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해가지고 방 안에 이제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죽을 지경 아니면 병원에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드럭스토어에서 해열제 사 먹고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젊기 때문에 한 일주일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일 지나니까 항체가 생겨가 멀쩡하게 됐는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50대 넘어가지고 50대 60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70대가 돼도 어떻게 해서 우리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는 우리가요, 한 번 숨을 쉬면 공기 속에 있는 산소, 질소,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입자들, 그 다음에 해도 안 되고 유익하지도 않은 먼지, 꽃가루, 고양이 털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아주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바이러스, 곰팡이균, 세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오냐면 한 번 숨 쉴 때마다 100만 마리 입자가 우리 몸으로, 우리 코로 들어옵니다. 우리 코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얘가 우리 코를 지나서 쭉 이제 기관지를 편도를 지나서 이제 기관지로 가는데, 그 중에 뭐 우리 몸에 유익한 그거나 산소나 질소나 또는 뭐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먼지는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 뭐 그거를 바이러스나 세균을 적군이라 합시다. 이 적군 이물질은 우리 몸이 대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얘를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는 그 상태를 우리가 면역의 상태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곰팡이균은 뭐 자주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세균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지가 자체적으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막 분열을 하는데, 그동안 이 세균에 대한 항생제는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테라마신 계열도 많이 이제 발전됐고, 또 페니실린 계열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와서 병원에 가면 테라마신 계열을 주사 맞으면 뭐 잘 낫는다. 또는 이제 그 독감 때문에 병원에 가면 요거는 페니실린 계열 발달된 계열 주사를 맞으면 잘 낫는다. 또는 그런 약을 처방하면 잘 낫는다 하고, 일반적 요새는 광범위 스펙트럼 항생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느 균이 들어오든지 그 약만 먹으면 되는 그런 항생제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세균과 달라가지고 얘는 지 혼자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2마리가 4마리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딱 들어오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100만 마리를 증식합니다. 아주 100만 마리, 수백만 마리 증식해 가지고 얘가 이 100만 마리가 나와가 또 다른 세포 100만 개를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세포는 처음에는 하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100만 개, 또 100만 개 이런 식으로 세포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워낙 변형을 잘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맞는, 세균에 맞는 항생제처럼 바이러스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개발되어 있는 게, 어떤 바이러스에 개발되어 있냐면 대상포진 바이러스, 헬페스 조스타.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이제 치료제가 어느 정도 바이러스 약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계속 얘가 변형을 하니까 요 개발해 놓으면 또 다른 사람 한참 있다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가니까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와도 우리 몸이 막아내야 된다. 실제로요, 여러분,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한 20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에 잘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주로 3종류입니다. 그 어느 날 감기기가 있나, 콧물 재채기가 좀 나네 하는 경우는 라이노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내가 감기기 좀 있나, 머리가 좀 아프고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으슬으슬 춥고 하면 아데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나 죽겠다, 온몸에 열이 나고 목도 아프고 죽겠다 하는 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놈이 딱 들어오면 우리 몸이 야 이거는 독한 놈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독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예방 주사를 하지 않고 독감 예방 주사를 하는 이유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주사를 맞겠다는 겁니다. 아주 독하게. 그래서 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이물질 적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몸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면역세포는 곤충을 차고 나가고, 어떤 면역세포는 따발총, 어떤 면역세포는 대포, 어떤 면역세포는 미사일, 이렇게 들어오는 적군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무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말하자면 이 곤충으로는 택도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잠깐 이제 들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 주로 우리 몸에는 이 적군이 어디로 들어오나 하면 구멍으로 들어오겠죠. 눈구멍, 귓구멍, 또 콧구멍, 이제 구멍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들어와 봤자 들어오라 안 하는데요. 콧구멍만 하루에 2만 번 내지 2만 4천 번을 숨을 쉬면서 들어와 하고 꼬십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공기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네가 들어오라 하니까 내가 들어간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은 이게 코고 이게 입이고 이게 이제 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사람 얼굴 옆으로 본다 하면 여기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으로 요래 들어가면 쭉 가가지고 여기로 가서 이제 요 밑에 가면 여기 기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편도가 있고 8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두 후두를 지나서 쭉 가는데요. 우리 몸이 이 밖에서 들어오는 적군을 잡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냐면 딱 들어올 때 공기나 산소나 질소는 그대로 지나가도 먼지나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딱 들어오면 끈적끈적한 콧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에 끈적끈적한 콧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있냐? 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끈적끈적한데 묶어가지고 끈적끈적 니 붙어라 해가지고 밖으로 코를 풀어가지고 뽑아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지간한 먼지 같은 거는 여기 이제 다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악질들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악질들은 그걸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모든 코 점막 세포에는 어떤 세포가 있냐면 비만세포라는 돛대처럼 생겼대서 이렇게 좀 볼록한 비만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비만세포에 임뮤노글로불린 E라는 물질이 2개가 붙어 있다가 신호를 줍니다. 야, 지금 여기로 지나가는 게 악질이다, 악질. 네가 막아야 된다 라고 신호를 딱 보내면 이 비만세포에서 화학물질을 200여 가지를 뿜어내 가지고는 200여 가지가 뭐 하느냐 쫓아냅니다. 그냥 뭐 해가 콧물 재채기를 해가. 여러분 재채기 하죠. 재채기는요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는 방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콧물 재채기가 쫓아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질은 안 쫓겨나가고 지나갑니다. 계속 안 쫓겨 지나가면 마지막 편도가요 최일선 제1의 방어선입니다. 제1의 방어선인데 이 편도선이 뭔가 하면 경찰서입니다. 경찰서가 무려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8개. 인두편도, 후두편도, 설편도, 무슨 편도 해가 8개 경찰서에 누가 사느냐? T임파구라는 임파구가 사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프린트물 제가 페이지 저거를 한 이 4페이지부터
우리 몸에 그 권총을 가지고 따발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진 여러 경찰들의 종류를 여기 써놨는데, 요거는 조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강 요런 거다 아실 수 있다 해서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경찰들 다 있나 하면 모노사이트라 해가지고 가만히 요 점막에 붙어 있다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날름 잡아먹는 경찰도 있고,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를 해가지고 꾸물꾸물 돌아다니면서 눈앞에 보이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또는 종양이나 뭐 이런 걸 날름 잡아먹는 대식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적군 왔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또 경찰이 있습니다. 그 신호 보내는 경찰을 우리가 헬퍼 T, 좀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헬퍼 T라 해가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적군이 왔다 그러면 킬러 T, 이제 T 임파구가 킬러 T라는 T 임파구가 쫓아나가 쌍권총을 차고 나가가지고 저거는 뭐 비리비리하네. 그럼 권총 하나로 쏘고, 와 저거야 무섭다 하면 대포를 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킬러 T가. 그런데 이 킬러 T는 주로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 적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세포가 완전히 이제 병신이 되죠. 그러면 얘를 가만두면 이게 100만 개로 막 퍼지니까 얘를 처리하는 것을 킬러 T라 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내추럴 킬러 T라는 게 있습니다. NKT를 해가지고 요거를 자연 살해 T 임파구 또는 T 세포, T 임파구라 하는데, 얘는요 무차별로 감염된 세포도 죽이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 세균 다 죽이기 때문에 이 내추럴 킬러 T 임파구가 여기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편도에 들어있다가 딱 독한 놈이 앞으로 지나간다 싶으면 그냥 보통 그냥 이 아데노 바이러스나 라이노스 바이러스 같은 보통 약한 놈이 지나가면 일로 와 그냥 하고 처리해버리고 권총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독한 놈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이 임파구라는 임파선이라는 경찰서에 있는 모든 임파구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전열을 정비해가 싸움을 격렬하게 하니까 편도가 붓게 됩니다. 이제 임파선이 붓습니다. 경찰서가 이제 요만하던 경찰서가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편도가 붓네 하는 거는 전쟁을 치열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다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요, 얘가 나가가지고 치열하게 전쟁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 나중에는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적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알러지 반응이라는데 자기 세포로 공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옛날에도 독감 감기 걸리면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한 2, 3일 지나면요 스테로이드를 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쯤은 이 T 임파구가 바이러스는 다 죽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니까 그거를 막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막는 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잘 낫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격을 치열하게 하는 바이러스일수록 우리 몸이 전쟁을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면 그 자가 면역 상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찰이 적을 죽이러 나가가지고 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형적인 이 자가 면역 질환이 간염입니다. 여러분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요, 처음에는 이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나가가지고는 이게 하도 안 죽으니까 공격하다가 정신이 헷가닥해가 내 간세포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염은 오래 가죠. 치료하기 힘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치료 문헌들을 보면 나중에는 스테로이드를 썼다 하는 그 논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너무 강하게 미사일을 쏴도 안 되고 하니까 해가닥 해가 미사일을 들고는 내 정상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기관지로에는 세균이 바이러스가 안 넘어가니까 우리가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목만 붓고 아팠지 기침을 안 하는데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 바이러스가 살아남았다. 그럼 이제 기관지를 공격하면 그때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기관지만 공격하느냐? 그 옆에 붙은 폐포를 공격하죠. 우리 폐포는 양쪽 폐에 3억 개 내지 5억 개 폐포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개가 100만 개 되고 100만 개가 또 그 100만 개를 맞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우리 몸에 경찰이 알아채고 헬퍼 T라는 게 자, 저거 적군이다. 예, 나와라 하고 나오고 하는 그 시스템의 기간이 한 3일 걸리는데요. 얘는 3일 전에 이미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폐포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3일 걸린다는 건 이제 저같이 제가 올해 이제 75살인데 저같이 이제 늙은 사람은 이제 그 3일 걸리고 젊은 사람은 이제 빨리 나오니까 빨리 이제 방어가 되는데요. 그래서 폐포를 공격당하면 3억 개 내지 5억 개 폐포가 어느 정도 공격당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 뭐 가망 없다라든가 뭐 10% 남은 거라도 살려보자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2년 후에 또 3년 후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면역세포, 이 내추럴 킬러 T를 강하게 해가지고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내추럴 킬러 T가요 20대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60대 다 힘이 다릅니다. 그냥 20대는 막바로 가가지고 야 일로 와 하고 딱 쳐부시면 끝인데 30대는 전쟁을 해야 되고 40대는 죽게 아니면 살기로 전쟁해야 되고 50대 이제 이후는 아이고 나는 막 졌다 네 맘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면역세포들 T 임파구 내추럴 킬러 T 임파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린트물을 이제 펴십시오. 8페이지 여러분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대처법 있죠? 이 대처법에 보면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는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식이요법 하는데 브로콜리는요. 브로콜리 새싹 분말을 쓰셔야 됩니다. 이 브로콜리에는 브로리코라는 아주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브로콜리를 삶아 먹으려 하면 뭐 한 100g쯤 삶아 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파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치시면 브로콜리 새싹 분말이 나옵니다. 이 브로콜리 새싹 분말 2g하고 당근 100g을 왜 먹어야 되냐면 당근이요. 우리 모든 점막이 이 공격을 잘 안 되도록 안 당하도록 점막을 강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당근을 꼭 이제 100g하고 사과는요. 100g이 사과 반 개입니다. 사과 반 개가 100g이니까 사과 반 개하고 그 다음에 키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위 2개하고를 싹 갈아가지고 매일 주스로 드십시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잡수셔야 앞으로 이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시고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강의 때
이 맥주 효모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맥주 효모를 왜 건강기능식품으로 썼냐면 맥주 효모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트를 맥주 발효시킬 때 만든 겁니다. 이 이스트가 지방 없는 동물입니다. 동물, 단백질만 있는.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 먹고 싶어도 지방 때문에 못 먹고 한데 이스트는 100% 흡수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단백질, 근육을 줄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맥주 효모에는 맥주 만들 때 들어간 보리와 호프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몽땅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트 자체가 비타민 B 그룹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만들 때 비타민 B 그룹이 다 소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 효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제 1번으로 추천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맥주 효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맥주 효모는 영양소로 잡수시면 3년 정도 잡수시면요 아주 머리털이 건강해지고 정맥류가 있던 게 없어지고 굉장히 좋은 음식이 식품이 맥주 효모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잡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삼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일반적인 식품이니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산화 작용 말씀드릴 때 코큐텐, 비타민C, 비타민 E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우리 공기 중이나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가요 5% 내지 10%가 작업을 하다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전자를 잃은 산소로 호레비 산소라 하는데 얘는 절대로 전자 하나 잃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전자를 빼앗아 오나 하면 공기 중에 있는 그걸 이제 활성산소라는데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에 가서 피부 세포막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에서 전자를 빼앗아 가면 주름의 원인이 되고요. 세포 속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디든지 전자를 빼앗아 가 버리면 우리 몸의 질병의 90%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에 전자를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항산화제, 즉 거기서 전자 빼앗아가지 말고 내 거 먹어라, 내 전자 먹어라 하는 게 항산화제예요. 그게 비타민C, 코큐텐, 여기 비타민 E 세 가지거든요. 코큐텐과 비타민 E는 지용성이고 이제 비타민 C는 수용성인데 요거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드셔야 하는 게 약국에 가시면 팝니다. 하는 게 그래서 코큐텐은 200ml짜리가 있습니다. 드시고 비타민 C는요. 제가 먹어보니까 고려온단에서 나온 게 먹기가 좋습니다. 1g짜리가 있으니까 그걸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하루 3g 드시고 비타민 E는 요한양행 거 400ml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 한 알 드시면 말하자면 우리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다른 질병도 잘 걸리지 않는 그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영양소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기능식품 중에 제일 꼭 사 먹어야 될 것은 맥주 효모고 그 다음에 앞에 주스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내가 이 T인파구 면역세포를 강화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하시면 꼭 이제 주스는 잡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독감 걸리면 우리가 항생제 먹고 항생제 주사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항생제 주사를 왜만 하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 몸의 경찰이 바이러스하고 싸우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세균이 들어오면 이 세균을 막아낼 길이 없어가지고 다른 병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이 경찰이 치열하게 바이러스하고 싸울 동안에 세균 우리 몸에 작용하지 마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생제 주사나 약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이 모든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감은 예방주사를 다 맞으니까 이제 걸릴 확률이 없지만은 평소에도 비타민C는 하루 한 3g 정도 꼭 드시고요. 그 다음 이 주스를 꼭 드셔가지고 어떤 바이러스를 들어와도 우리 몸을 지키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 삶을 건강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